안녕하십니까. OT ICS 기술 동향 및 보안 강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SK인포섹의 인더스트리 사업 그룹 문병기입니다. 요즘에 OT ICS 굉장히 핫한 트렌드로 지금 현재 부각되고 있는데, 그 이유로 따진다면 4차 산업혁명, IoT, 클라우드, 여러 가지에 대한 기술적 접목이 일어나면서 생산 효율성을 어떻게 올릴 거냐에 대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측면에서 연결 접점들이 많아지다 보니 역시 동반적으로 보안 위협도 동시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OT ICS 기술 동향 및 보안 강화 방안에 생산성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테마를 어떻게 하면 보안하고 같이 고려해서 진행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OT ICS 최신 위협에 대한 동향과 고객사가 과연 OT ICS 위협에 어떻게 직면되어 있는지, 그리고 심층 보안 전략은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지, 인포섹은 OT를 왜 방역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위협 동향입니다. 일반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OT ICS를 하다 보면 다 한 번씩은 이제 들어보셨던 주요 침해 사로인데, 일단은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컸던 사고를 중심으로 보면 USB를 통해 설비망에 대한 제어권을 탈취한 스톡스넷,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력망. 근데 이 전력망은 좀 특이한 부분이 그 피해 범위를 확산에 대한 부분을 즉각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부분까지도 방해를 했다라는 그런 복합적 공격의 사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대만의 TSMC 공격, 알루미늄 시장을 뒤흔들었던 노르스크 하이드로 랜섬웨어 측면이 가장 주요한 테마였는데, 핵심적으로 보면 일단 한번 감염이 됐을 때 그 파급 효과 영향도는 굉장히 컸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침해 사례가 일반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어떤 기준들을 갖고 정리를 한 건데, 2010년도부터 16년도까지에 대한 기본적인 피해 사례를 보면 대부분 이제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 포인트를 가지고 저희가 OT에 대한 공격을 진행했다면, 17년도부터는 좀 그 양상이 변하기 시작하는 게 제조기업에 대한 혼다나 아니면 TSMC나 노르스크 하이드로나 이런 기업을 대상으로 제조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제 트렌드가 바뀌어서 제조기업이 주 타겟이 되고 있다는 사실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OT ICS에 대한 보안 동향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제조 산업이 다른 분야의 몸값을 지불할 가능성 35배라고 일단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포네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른 측면의 데이터고, 거기에 보면 시간당 손실액이 2016년도 예측한 부분은 22,0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2,300만 원 정도가 시간당으로 만약에 생산 단위 중단 시 그 발생할 수 있는 피해액이라고 가정했는데, 이게 OT ICS하고 기존의 IT하고 틀린 이유가, IT는 일반적으로 표준화된 프로토콜, 표준화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어떤 동일한 레이어상의 보안 대책을 구성할 수 있다면, OT ICS는 다른 프로토콜, 다른 장비, 그리고 좀 다른 형태의 디바이스들을 가지고 하다 보니 IT처럼 정교한 백업 시스템, 그 다음에 이중화 인프라, 이런 것들이 구축이 안 돼서 한번 랜섬웨어 감염되면 몸값을 지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부분으로 35배라고 된 수치가 적정한 수치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제조산업이 차지하는 사이버 공격 중에서 4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19년 국내 산업을 조사해 보니까 국내 산업은 IT가 1위, 그 다음에 제조가 2위였거든요. 근데 2020년도에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제조가 1위를 탈환했습니다.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제조에 대한 산업 비중의 공격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현재 현실을 아마 극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 같고, 그 중에 공격에 대해서 랜섬웨어가 가장 주된 공격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2016년도에 포네놈의 조사를 한번 보면, OT ICS에 대해서 그 당시 예측한 예측값으로 따지면 OT ICS의 보안 사고 한 건이 발생했을 때 한 28밀리언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거다라고 추정을 했는데, 2018년에 이제 가장 크게 핫했던 TSMC의 반도체 사례를 보면 250밀리언, 다시 얘기하면 2016년 예상했던 28밀리언의 거의 한 9배 이상의
예측 피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피해액들은 앞으로 더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상당하게 증가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안 사고의 주된 특징이 저희가 이제 판단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왜 제조에서 이렇게 취약점이나 제조에서 이런 공격들의 주된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느냐. 일단 돈이 되기 때문에 또는 어떤 특정 목적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점을 보면 매년 한 1.2배 정도 취약점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취약점에 대한 기본적인 표적을 보면 크게 보면 산업제어 장비가 32.6%, 산업제어형 소프트웨어가 20.4%, 두 개 합치면 한 50% 이상인데 기본적으로 OT-ICS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한 보안 대책을 좀 더 강조해야 될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산업제어 장비하고 산업용 소프트웨어하고 네트워크 장비를 통합하면 거의 한 70%가 육박하게 OT-ICS의 보안은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주된 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OT-ICS 공격에 대한 그 악성 코드의 동향이 랜섬웨어 측면으로는 한 11건 정도가 지속적으로 특화돼서 나타나고 있고 ICS는 인더스트리어나 이런 ICS 시스템만을 전문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악성 코드가 등장하고 있다 보니 저희 SK인포스에서 예측하고 있는 측면으로 본다면 이 랜섬웨어의 악성 코드와 ICS 전문화된 공격이 앞으로 패키지화돼서 같이 한 패키지로 공격을 시도하게 되면 랜섬웨어 측면에서 일단 진입을 하게 되고 ICS 전문 타겟 공격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이런 형태 약간 전략적 위협이 증가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위협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 우리 고객사들은 어느 정도의 위협 수준에 어느 정도의 보안 수준을 가지고 있고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SK인포스액은 SK 관계사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대외 관계사까지 포함해서 취약점에 대한 체크리스트나 보안 가이드 같은 것들을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점검된 기준으로 저희가 한번 이제 평균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니 OT 보안을 점검했을 때 기존의 IT 보안 같은 경우에 관리 체계 수준이 ISMS를 인증받는다는 전제하에 평균 점수가 한 80점 정도 수준을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OT는 한 40점. 근데 이것도 마이너스 요소인 지속적 실행력이라는 부분을 같이 반영을 했다면 아마 30점, 20점 이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반증된 사례가 OT 자산으로 보면 PLC나 HMI의 보안 수준은 10점에서 20점 사이, 생산망의 공정을 담당하는 PC의 보안 수준은 한 20점, 거기에 윈도우 서버 40점, 무선 AP 한 40점, 거기에 OT 보안에 대한 보안 장비 수준 한 50점, 전반적으로 굉장히 지금 현재 보안 수준이 취약한 상태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도 갖고 있는 경험치상의 평균으로 좀 대략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 수준이 이하가 될지 이상이 될지는 여러 가지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방식으로 측정을 해봐야 되는데 이 기준으로 현재 보안 수준을 바라보는 게 일단은 현재 보안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위협들이 있느냐, 인터넷 구간에 대한 악성 코드 감염 1번에 표시되어 있는, 그 다음에 업무망하고 ICS 영역 접점 사이에 악성 코드에 대한 진입 구간, 그 다음에 업무망에서 OT망을 제어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한 원격 조작 측면의 유출,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워크스테이션, CAD나 이런 설계 도면들을 관리하고 있는 내부 OT 영역의 PC에 대한 악의적인 정보 유출, 그리고 PLC나 이런 부분에 대한 OT 장비가 보유하고 있는 취약점, 그리고 HMI를 베이스로 하는 생산 장비들의 취약점, 노후화된 OS에 대한 취약점, 이런 것들에 대한 위협들은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위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위협의 원인이 어떤 측면이 있냐면 일반론적인 얘기 같지만 실제로 굉장히 좀 리스크한 부분인데 OT 조환 조직 부재, 생산 라인에서 어떤 보안에 대한 이슈가 생겼을 때 과연 책임 소재를 누가 질 거냐에 대한 사각지대가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이러한 위협이 발생했을 때 어떤 기준을 갖고 대응할 거냐 존재하지 않는 상황,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과연 지금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에 대한 보유자산과 설비에 대한 보유자산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느냐, 현행화되고 있느냐는 측면에서는 현재 거의 관리되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현재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TSMC처럼 한번 감염이 되면 급속도로 전파될 수 있는 보안이 고려되지 않은 네트워크 구성,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OT/ICS의 가장 큰 보안 위협의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뭐 대응 방향으로 본다면 people, process, technology라고 되어 있는 일반론적인 어떤 그 용어처럼 보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IT에서 쓰고 있는 표준화된 OS, 표준화된 인프라, 표준화된 프로토콜들을 하는 게 IT라면, OT는 표준화되지 않은 프로토콜, 표준화되지 않는 개별 장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이 공정별로 저 조직 구성이나 기준 수립이나 테크놀로지를 똑같은 형태의 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다라는 점이 현재 OT/ICS를 조금 더 보안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퀘스천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해보면, OT 사이버 보안 사고 시 대응 체계라고 되어 있는데, 사고가 났을 때 과연 어떻게 대응할 거냐. 현재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장비에 대한 장애 매뉴얼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장비를 어떻게 유지보수할 건지는 나와 있지만, 그 장비의 각각의 매뉴얼에도 시큐리티 리ኳ이어먼트라는 요구사항들의 기준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때 장애에 대한 사고 이외에는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부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내부자가 어떤 악의적인 목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다음에 OT 장비가 근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취약점의 계속적인 어떤 취약점들은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는 측면에서는 현재 지금 OT망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 HMI를 통한 모니터링에 대한 임계값 설정이나 이벤트 장비에 대한 이벤트 모니터링은 수행이 가능한데, 보안 이벤트 관리 안 되고 OT 장비에 대한 패치 유지 보수가 관리가 안 되는데, 특히 이 유지 보수 측면이 OT/ICS에서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론적으로 IT에서는 다양한 벤더가 유지 보수를 수행할 수 있지만, OT 장비에서는 특정 벤더가 수행할 수 있고, 여기에 이제 공급망 공격이라고 하는 특정 공급망에 어떤 특정 패치 프로그램의 악성 코드를 포함시켜서 장비 패치가 진행될 때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따라들을 수 있게 하는 공급망 공격이 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까지 분석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 측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측면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OT/ICS에 대한 보안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지 조금 더 이제 논의를 해보자면, 뭐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위협들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그 고객의 위험 상황들은 설명을 드렸고, OT망에 대해서는 근원적으로 위협은 증가하고 있지만 고객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측면을 충분히 인지하고 전략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그 심층 보안 전략이라고 SK인포색이 제시하는 보안 전략이 있는데, 솔루션 하나 도입해서 해결될 수 있는 측면이 아니고, OT 보안 거버넌스라고 되어 있어 OT 리스크 분석 컨설팅이라는 부분에 부타이틀을 걸어놨지만, 실제 OT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준화된 프로토콜이나 표준화된 인프라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토콜과 장비 디바이스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업의 속성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진짜 무슨 리스크를 갖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식별해내는 게 일단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먼저 분석이 돼야 그 리스크를 가지고 우리 공장은 이런 상황으로 대응을 해야 돼라는 그런 방향성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저 리스크 분석 컨설팅을 가장 중점적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특히 장비에 대한 물리 보안이라는 측면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게이트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보호해야 될 보호 대상의 특정한 주요 장비들, 이런 대상 장비들의 출입을, 조작을,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권한적인 측면의 관리 체계를 수립할 건지, 당연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에 대한 프로토콜은 어떻게 분석할 건지, 경고성은 어떻게 확보할 건지, 그리고 다양한 제조사에 대한 보안 정책은 어떻게 수립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들여다본 다음에 리스크에 대한 도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른 대응 방안과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하는 게 SK인포색이 추구하고 있는 심층 보안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버넌스라고 하는 측면은
뭐 기본적인 사이클이야 이제 일반 거버넌스랑 좀 비슷하긴 한데 OTICS의 위험 관리를 시작으로 해서 정책, 성과, 그 다음에 조직 구성으로 일단 연결되는 사이클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OT라고 되어 있는 특화된 환경의 리스크를 들여다보고 진행하는 거버넌스이기 때문에 일반 IT 보안에 대한 거버넌스랑은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OT 보안의 거버넌스를 수립하기 전에는 역시 오너십이라던가 대응 방안이 부재한 상태에서 수립한 후에는 R&R이 수립이 되고, 자,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나 지침이 수립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OT 보안 거버넌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T 분리 보안에 대해서는 SK인포색은 앞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했던 그 장비에 대한 보호 체계뿐만 아니라 공장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작업자, 그리고 그 안에서 존재하는 디바이스, 그리고 그 안에 조작이나 함부로 통제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여러 가지에 대한 그 설비 장비들까지 통합적으로 보호 체계를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리보안 관점에서 CCTV를 조사하듯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이버 관점과 피지컬 관점, 그리고 사이버 피지컬 관점을 복합적으로 보고 이게 IT적인 측면과 OT 장비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수립이 돼야 되는 중요한 팩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IT나 OT를 하면서 이 물리 쪽을 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호체계가 수립이 되면 근본적으로 물리적인 어떤 파괴나 이런 현상이 같이 연결돼서 일어나기 때문에 기민시설이나 모니터링, 그리고 OT 공장에 대한 장비 보호체계까지 명확하게 수립이 필요한 측면입니다. 그다음 OT 네트워크는 결국에는 아까 TSMC 사례처럼 한 번 걸렸을 때 얼마만큼 빨리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설계되지 않은 보안적인 요건이 고려되지 않은 네트워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요즘 들어서 가장 핫한 부분은 바로 IDMG라고 되어 있는 인더스트리얼 GMG를 구축하거나 아니면 리드온리 방화벽을 수립해서 리드온리 체계를 만들거나 아니면 파이어 세그멘테이션의 네트워크를 정확하게 분리해서 어떤 특정 감염 경로가 발생했을 때 전파되지 않게 차단 경로로 수립하거나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게 레거시 팩토리에서는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구성하기에는 시설적인 측면이나 시간적인 측면이나 비용적인 측면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쉽게 도입할 수 없는 측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현재 있는 인프라 수준을 고려하면서 세그멘테이션을 굳이 분리하지 않더라도 파이어월 측면에서 네트워크에 대한 조금 더 조닝을 강화한다던가 아니면 네트워크 통합 모니터링이나 이상 징후 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전환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팩터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어플리케이션 OT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공장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 공장의 공정에 맞는 네트워크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을 수립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이, OT는 결국엔 자산이 중요한데 IT 측면에서는 뭐 서버, 그 다음에 하드웨어나 이런 뭐 네트워크 장비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OT는 가장 보호해야 될 대상이 생산 장비 또는 거기에 연계된 설비 장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이제 진단을 하거나 해봤을 때 OT 장비에 대한 자산 리스트를 가지고 현행화 파악을 해봤던 경험으로 따지면 생산 장비는 한 60%, 설비 장비는 50% 이하 정도의 매핑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니 어떤 타겟에 대한 공격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장애에 대한 임팩트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OT 장비 보안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측면이 자산에 대한 식별을 먼저 해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적합한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가시화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팩트로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대응체계가 수립되어 있고 물론 신규 공장일 경우에는 당연히 신규 인프라와 신규 장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시큐리티 바이 디자인 관점에서 수립을 하고 취약점이나 패치까지도 자동화 체계를 수립하는 방식이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이 신규 공장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기존 공장 체계에서 OT 보안에 대한 장비 체계를 정확하게 수립해야 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비 보안이 수립되기 전에는 식별 대상이 전혀 파악이 되지 않다면 장비 보안을 수립하고 나서는 어떤 OT 보안의 장비가 어떤 형태로 현재 연결 접점을 가지고 있고 각 레이어별로 어떤 식으로
자산이 배치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장비 보안에 대해서는 대응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OT 보안에 대한 최종 정리는 조직 구성, 정책 확립, 그 다음에 제조망 관리 체계나 기술적 보안, 소프트웨어, OT 장비, 네트워크 등에 대한 다양한 형태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물리 보안 측면에 대한 통제 범위, 그 다음에 거버넌스 측면에 대한 체계 범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통합 관제 범위가 수립되어야만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저기 통합 관제 부분에서 IT, OT 물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기존의 OA망에서 진입되는 진입 구간에서 OT망으로 취약점들이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의 OT망에 대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IT망 그리고 어떤 물리적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 대책에 대한 측면까지 통합적으로 관제할 수 있는 플랫폼과 시나리오 개발이 필요한 상태라고 저희는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SK인포색은 이러한 보안 전략을 접근하기 위해서 방역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 서비스로 SK인포색은 고객들한테 어떤 서비스에 대한 밸류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 근본적인 부분을 좀 간단히 보면, 현재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이런 상황에서 코비드에 대한 방역 모델을 그냥 간략하게 살펴보면, 감염자가 식별되고 식별된 감염자가 방역 기준에 따라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치료받고 접촉자까지 조사하면서 이러한 완치되는 형태로 하는 게 방역 모델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코비드 방역에서 이렇게 복잡한 프로세스를 쓰는 이유가 결국엔 백신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고, 백신이 없다라는 얘기는 그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그 치료제가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식별된 부분부터 치료까지에 대한 과정을 보다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는 체계가 이제 현재 방역 체계라고 한다면, 스마트 팩토리라고 되어 있는 측면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프로토콜, 다른 OS 아니면 EOS 된 OS 여러 가지에 대한 환경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맞춤형 치료제가 정확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저희는 과거에 사업들을 수행하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솔루션 하나 갖다서 그 솔루션으로 이 OT 보안을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방역이라는 모델을 차용해서 스마트 팩토리도 방역 중심으로 접근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자산을 식별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방역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각 자산의 건강 상태와 네트워크에 대한 확산 조사를 통해 집중 치료하는 이 체계를 지속적으로 사이클링하면서 지속적으로 현재 스마트 팩토리 안에 있는 공정상의 여러 디바이스들이 얼마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스마트 팩토리 방역이라는 체계로 수립을 한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치료제 하나로 모든 게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의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지속적으로 관리 체계를 고도화시켜 나가야 되는 측면으로 방역이라고 되어 있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역 체계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IT하고 OT가 다르고, OT의 환경이 얘기했던 것처럼 표준화된 프로토콜이나 뭐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각각의 다양성을 기존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 체계 중심 하에 OT 컨설팅이나 솔루션, 운영 서비스, 통합 관제에 대한 체계를 수립하는 체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전략에 따라서 컨설팅, 솔루션, 보안 운영, 그 다음에 보안 관제까지 각각의 연결 접점을 가지고 맞춤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T 보안 컨설팅은 다차원 OT 보안 리스크 분석 제공을 주 정점으로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OT 보안에서는 리스크 분석이 가장 중요한 측면이고, 거기에 현실적인 그 다음에 고객 맞춤형이라고 되어 있는 전략을 수립한다는 이 과정이 기존의 IT랑은 좀 다르게 현재 쓰고 있는 공정과 현재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중심으로 OT 보안의 리스크를 분석해낸다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도 이러한 기본적인 참조 기준을 니스트나 62443, 그 다음에 이런 매뉴얼 가이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진단 도구나 이런 네트워크 패킷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 기법을 통해서 현재 리스크를 도출하고, 그 다음에 향후 보안에 대한 방향성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조직 체계나 오너십, R&R에 대한 부분을 정립해 드리는 걸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에 대한 현장 위협에 대한 분석이 끝나고 기본적인 안이 정리가 되면
다시 현장 실사를 통해서 보안 솔루션에 대한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거기에 맞는 보안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그 다음에 솔루션을 구축한 후에 운영체계나 통합보안 관제체계까지 같이 동반적으로 프로세스나 구축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수행 역량을 뭐 하루아침에 확보한 건 아니고 대외부터 시작해서 대내에 대한 여러 가지 제조 공장을 진행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수행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데 19년도에 키사의 스마트 공장 보안 취약점 점검의 기본 모델을 수립을 했고 그 다음에 SK 관계사에서 ICS에 대한 제어 장비의 보안 위협 테스트를 오동작 시연을 하면서 보안에 대한 위험 요인을 도출하고 CNC랑은 스마트 팩토리 보안 체계를 수립해서 스마트 공장 보안 모델을 구축한 주요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량을 기반으로 저희가 SK인포섹은 지금도 이제 지속적으로 제조 관계사에 대한 이런 보안과 그 다음에 그런 대응 체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SK 관계사는 저희가 제조가 한 120여 개 관계사가 제조 관계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방역 체계를 수행하면서 지금 현재 보안 체계를 수립하는 곳이 있고 아직은 이제 영역별로 보안 점검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저희 관계사에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 관계사의 영역이라고 본다면 반도체, 배터리, 그 다음에 뭐 가스, 정유, 바이오 등등의 이런 다양한 관계사가 있는데 그 영역별로 보안에 대한 점검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희도 맞춤형으로 그 보안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키사와 협력해서 19년도, 20년도에 계속 스마트 공장 모델을 수립해 나가고 있고 거기에 따른 스마트 취약점 점검도 같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SK하고 키사에 대한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대외적인 측면에서도 현재 반도체하고 화학 전지 계열의 OT 보안을 수행하면서 현재 저희 SK인포섹이 OT 보안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다거나 모든 도메인을 다 섭렵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각각의 도메인이나 각각의 산업 모델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OT에 대한 보안 체계를 고도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지고 있는 여러 제조 보안 관계사의 보안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각 관계사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SK인포섹과 협력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방향성을 같이 도움드리고 같이 사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SK 관계사에서 가장 OT 보안에 대해서 리딩을 하고 있는 하이닉스의 OT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김재수 팀장님으로부터 반도체 공정에 대한 OT 보안 체계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